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 시간은 역시 대선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삶의 또 영원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식사하셨습니까? 그 아침은 아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이따 일하면서 간단하게 주워 먹을 생각입니다. 경제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밥 좀 드셔야 되는데. 자, 이거 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종부세.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바로 물어보셨으니까 폭탄이다, 정밀 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폭탄은 광범위한 거고 정밀 타격은 그렇죠. 쪽집게처럼 핀포인트를 집어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기자가 개인 생각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둘 다 사실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둘 다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좀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주택분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입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42% 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20만 명 가까이 많게 나왔어요. 네. 이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은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고지세액이 한 5조 7천억 원이고요. 네.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일단은 정부에서 보면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작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가운데 92%가 이들 몫으로 나왔고요. 1주택자의 부담은 이만큼 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원이 한 12,000명 늘었고 세액도 한 80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역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겠죠. 근데 이 비중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한 세액 기준으로 10%포인트 정도 지금 비중은 줄었습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부세 규모가 커진 이유가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한 19%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이게 14년 만에 최대폭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종부세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것들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종부세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일시적 2주택자나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집값이 오른 게 우리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사정 같은 것들도 생각 안 하고 세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구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을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팔려고 저쪽에 계약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구제가 안 됩니까? 그것도 내년까지인가 그걸 진행하는 게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태현 기자가 태현 씨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폭탄에도 동의하기 어렵고 정밀 타격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조금 듣고 싶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종부세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금인지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평가보다는 정부의 대응에 해명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부의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획재정부가 이 종부세 전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 국민입니다. 갓난 아기까지 다 포함한 전 국민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과연 이게 통계적으로 적절한 방법인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통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모수를 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는 좀 의문이고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이 종부세 자체의 성격에 맞는 일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로 불똥이 튈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해서 이런 부분들 충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을 그걸로 충당하는 거군요. 그래서 반전세가 늘어날 거라는 게 사실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좀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임대차 3법 처리 뒤에 2년이 내년 7월에 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수요가 생겨서 신규 수요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세값이 종부세까지 문제가 포함이 돼서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정밀하게 상황을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태현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느낌은 그러니까 종부세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고 이게 광범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시행이 됐을 네. 때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들리네요. 네, 임대차 네. 3법 같은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안들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정밀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종부세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모두가 뭐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법이니까 예. 의도는 좋았겠지만 그 의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네. 그걸 좀 챙겨봐달라 이거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조태현 기자가 뭐 어떤 마음이신지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2%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98%는 괜찮다. 네. 또 어떤 데서는 뭔 얘기냐? 이 너무 많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뭐 그거 벌어서 그것도 못 내냐. 네네, 맞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안 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좀 어떤 이런 정책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걸 좀 꼼꼼하게 봐달라. 이게 지금 조태현 기자의 제 이야기를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태현 기자가 워낙에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잘 유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9시쯤 열려서요. 결과가 대략 한 10시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연 1%가 될 게 유력하게 지금 점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초 남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대출 받을 때는 금리 높고 그렇죠. 예금 맡겨놓으면 낮고 그걸 어려운 말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좀 어떻게 줄이면 안 됩니까? 사실은 좀 필요하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말 조태현 기자하고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또 이 문제로 한번 많은 걸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두는 던졌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